3월 2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89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은 78명, 완치 35명으로 8.7%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 보고르 시장에 이어 무랴나 반둥보 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3일 산업부 차관보가 사망해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사망한 차관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밀접한 인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월 6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범칙금이 면제되고 별도의 긴급 체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끼탑 소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3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인근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기간 연장은 정식 비자 신청은 아니며 천재지변 등을 사유로 체류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될 경우 1개월마다 추가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호복이 없어 비닐우비를 입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을 이송했던 의료진들이 한국 방호복을 입게 됐습니다. 현지 진출 한인 봉제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보내기 위해 제작한 수량 일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들인 겁니다.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24일 간담회를 열고 전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방호복 10만 5천 벌은 현지 한인 봉제업체가 만들어 보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한인 봉제업체 6곳은 우리나라에서 원단을 들여와 다시 우리나라로 보낼 방호복 220만 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매한 물량은 이 중 일부며 이는 양국의 좋은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방호복뿐 아니라 진단키트와 의료진, 병상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진단키트를 중국 등에서 공수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병상을 위해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2만 4천여 명이 수용 가능한 임시병원으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와 화상수업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폭증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은 영상 품질을 낮춰 인터넷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불필요한 동영상 시청은 재택근무나 화상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관리가 안 되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이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외투표 기간을 축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축소된 재외투표 운영 기간은 4월 4일 토요일부터 6일 월요일까지 총 3일입니다. 선관위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 없이는 투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어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조코위 대통령의 어머니 수지아트미 노토미아르조 여사가 고향인 솔로에서 향년 77세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4년 동안 암투병 중이었으며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25일 오후 4시 45분에 눈을 감았습니다. 솔로 태생인 고인은 시장에서 대나무와 목재를 파는 남편과 함께 맏아들 조코위 등 4남매를 키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학교를 다니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준 부모 덕분에 열심히 공부했다라며 우리 동네가 강제 철거당해 쫓겨날 때도 어머니는 한탄하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장례식은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명의 장관만 대동한 조코위 대통령은 나머지 장관들에게 자카르타에 머물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례식은 26일 오후 1시에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은 힌두교 새해인 예삐로 인도네시아 공휴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대다수지만
관광지로 유명한 발리섬은 대다수가 힌두교도라서 해당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발리에서는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힌두교 풍습 때문에 사일런스 데이라고도 불리며 이날은 25일 새벽 6시부터 26일 새벽 6시까지 외부 출입이 통제되고 공항도 폐쇄됩니다. 하루 전날에는 묵은 악귀를 떨쳐버린다는 의미로 시내 각지에서 귀신 인형을 들고 행진하며 불에 태우는 축제를 진행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마을의 대표 수백 명만이 모여 평소보다 빠르게 약식으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위원회는 대규모 제한이 있어 아쉽지만 의식의 의미와 전통은 여전히 이어졌다며 반가워했습니다. 발리는 지금까지 9명의 확진자 중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 차체 공장에 산업용 로봇을 대규모로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동남아시아 지역 첫 생산기지로 2022년 완공 예정인 이번 공사는 대지 면적 77만 6천 제곱미터 일대에 최대 차량 생산 능력 25만 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공장을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 자동차 시장은 2017년 약 316만 대 수준에서 2026년 약 449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로보틱스는 오는 2022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출 공장에 370여 대의 차체 생산 로봇을 비롯해 주변 설비들을 공급하고 설치 및 시운전 등까지 일괄 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신축 공장에는 차종 사양 자동인식, 실시간 설비 점검, 예방 진단과 같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신기술들이 접목될 예정입니다. 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해당 공사가 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이 인도네시아 온라인 사업을 모두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재계 2위 살림그룹과 손잡고 2017년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아이롯데닷컴의 지분을 살림그룹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은 약 15조 원 규모이며 매년 10%씩 성장하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2개 업체를 포함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업체들이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인은 출범 이래 줄곧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 손실 규모는 지난 2017년 120억 원에서 2018년 186억 원 수준으로 손실이 커졌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배송 등이 쉽지 않고 중국과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운영이 쉽지 않아졌다며 온라인 사업을 정리하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롯데쇼핑은 온라인 사업은 철수하지만 오프라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며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을 2023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올해 프리미엄 콘셉트의 새로운 매장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롯데쇼핑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롯데마트 50개와 백화점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영동농기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연간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개발 의뢰를 받아 수년간의 연구 끝에 야자 껍질을 석가탄으로 만드는 건조기 개발에 성공했고 현지에서 실증 테스트를 거쳐 올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건조기 50대를 납품하는 계약으로 이번 달 5대 선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물량을 납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영동농기계는 안동시 경북 바이오산업단지에 소재한 강소기업으로 1962년 안동에서 설립되어 50년 이상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2013년 경상북도 향토뿌리 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말랑주 바투 지역 경찰 당국은 멸종위기종인 자바 늘보리스와 푸른 혀 도마뱀을 밀렵한 혐의로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판매책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글을 수사해 먼저 체포했고, 판매책의 진술을 토대로 밀렵군의 거처를 급습해 포획되어 있던 자바 늘보리스와 푸른 혀 도마뱀을 확보했습니다. 밀렵 일당은 자바 늘보리스를 불과 50만 루피아에 판매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밀렵 일당들은 재판을 통해 5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바 늘보리스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서식하는 동물로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수수께끼의 동물입니다. 몸 길이가 최대 38cm의 작은 몸집에 큰 눈을 지닌 영장류로 밤중에 활동하는 느리고 조심스러운 동물입니다. 특히 공격을 받으면 얼어붙은 채 두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는 독특한 동작을 취하는데,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시무시한 독공격을 준비하는 자세며, 이런 자세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부끄럼 타는 동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 늘보리스에 물리게 되면 심한 통증, 호흡곤란, 혈뇨, 감염 등이 나타나고 치료에 여러 달이 걸립니다. 자바 늘보리스는 산채로 독리를 뽑아낸 뒤 애완용으로 거래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멸종위기종의 동물들이 있으며 강력한 처벌의 밀렵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 밀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